이제 이분은 뭐 너무 유명하니까, 그죠? 제가 이제 이분을 얘기를 한 게 뭐냐면요. 허준희 교수 얘기를 한 게, 이분은 이게 저도 잘 몰랐는데 이번에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시를 쓰겠다고 고등학교 때 자퇴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수학은 잘한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던, 그렇다고 해서 수학을 아예 못하는 사람도 아닌데, 예. 그래서 제가 허준희 교수님을 이렇게 딱 보니까, 아, 저 사람 뇌가 어떤 뇌 스타일인지 알겠다. 이분은 운해형이에요. 운해형이 수학 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좌뇌형이 수학을 잘할 거라고 하잖아요. 좌뇌형은 수의 계열과 패턴 인식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운해형은 고차원적인 수학의 문제, 기하와 함수, 벡터 들어가면 운해가 뛰어나게 잘해요. 자, 그러면 결국 전체 뇌가 잘 돼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수학적 난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특정 한쪽 분야가 뛰어나다. 좌뇌가 뛰어나다. 한계에 있습니다. 운해가 뛰어나다. 한계에 부딪혀요. 자, 그러면 이분이 사실은 굉장히 늦은 나이에 수학을 시작했고 수학에서 이렇게 어떤 두각을 보였는데 왜 그럴까요? 전 뇌가 합쳐지는 시기가 이분은 다른 사람보다 늦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뇌가 발달하는 시기가 다르다는 거. 자, 그래서 제가 이 뇌를 구분하는 것 중에 좌뇌, 우뇌, 전뇌 하나 말씀드렸고요. 자, 뇌 유형을 구분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다니엘 G. 에이맨이라는 교수님이 계신데요. 임상검사 신경과학자이자 정신과 전문 의사예요. 자, 이분은 전 세계 120개국에 16만 명의 뇌 사진을 찍었습니다. 뇌 사진을 찍고 정신적 문제, 그 다음에 뇌 기능 연결을 해서 뇌 유형을 이분이 찾아냈어요. 사람이 우리가 지금 뭔가를 듣고 있고 생각하고 앉아있을 때 뇌에서 자꾸 전파가 나오는 거 아시죠? 근데 전파가 나오는 게 사람마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찾아낸 뇌 유형 제가 말씀드릴게요. 5가지예요. 균형, 즉흥, 집요, 예민, 신중형. 자, 각각 하나일 수도 있고 복합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가장 좋은 게 어떤 뇌 유형일까요? 딱 봐도 균형이죠. 균형형이 전뇌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자, 요걸 균형형 고양이입니다. 이거는 제가 고른 게 아니고요. 고등학교 2학년 제 아들한테 고양이 사진을 쭉 보여주면서 뇌가 균형이 잡힌 고양이가 어떤 고양이일 것 같으니 이거를 선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왜 내 균형이야? 엄마 생각해봐. 얘가 굉장히 무게감이 있고 중심이 잡혔고 웬만한 일에 얘가 흔들릴 것 같지 않은 진중함이 보이지 않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오케이. 그래서 균형형으로 뽑았습니다. 균형형인 뇌인 사람은 지금 활성화되어야 될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고 활성화가 되지 않고 꺼져야 될 부분이 꺼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뇌 사진을 찍어보면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밝아요. 네, 전체적으로 밝아요. 그러니까 활성화가 지나치면 붉은색을 띠겠죠. 너무 낮으면 검은색을 띠거나 푸른색을 띠겠죠. 이분의 뇌는 전체적으로 밝습니다. 자, 뇌가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히려면 인지의 문제일까요? 정서의 문제일까요? 정서의 문제입니다. 정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머리가 좋다, IQ 좋다 그러면 단순히 뇌의 기능적인 걸 생각하시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의 특징은 정서 조절을 잘합니다. 감정이 차분하고 편안할 때 아이들은 학습을 해요. 그래서 아침에는 우리 어머니들이 속이 냄비 뚜껑 끓듯이 끓어도 절대 눈빛조차 뭐 하면 안 돼요?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를 안 다물고 미소를 지으시면서 네가 최고야. 다녀오소서. 아드님, 따님, 이래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막 그렇지. 이 집에서 내가 없으면 저 여자가 또 나 때문에 살지. 이런 프라이드를 느끼고 학교를 딱 갔을 때 학습이 쫙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균형형은 그런 식으로 감정과 정서가 안정되어 있어요. 자, 그럼 즉흥형. 자, 요거. 이것도 저희 아들이 고른 건데요. 딱 즉흥형 같지 않나요? 즉흥형은 말 그대로 즉흥형이에요. 틀에 갇히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관심사가 굉장히 폭넓어서 이 공부하다가 저 공부하고 저 공부하다가 이 질문하고 이 질문하다가 엉뚱한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호기심이 많고 또 깜짝 놀라는 이벤트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 즉흥형인 친구들은 쉽게 산만해지는 반면에 창의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요, 일단은 균형형으로 만들어 주려면 탄수화물 많이 먹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빵 먹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탄수화물도 고급 탄수화물이 있잖아요. 단당이 있고 다당이 있죠. 그러니까 단당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입에 들어가자마자 녹아버리는 것. 빵,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 마시멜로 먹이면 안 되고요. 씹어서 걸쭉하게 만들어야지만 되는 탄수화물을 먹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사실 곡물 탄수화물보다 식물 탄수화물, 즉 채소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고단백, 고탄수화물을 먹여야 되는데 그 고탄수화물이 뭐다? 식물에서 채취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운동시키셔야 되고요. 오메가3 먹여야 돼요. 운동은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취미 생활이 참 다양할 거예요. 엄마 친구 태권도 한대. 태권도. 엄마 내 친구 무슨 팡팡이 한대요. 팡팡이. 자, 우리가 보통 학습에서는 한 가지를 시작하면 최소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해갖고 끈기 있게 하라고 얘기해요. 이 친구한테 네가 태권도를 시작한다고 했으니 검은 띠를 따기 전까지는 너는 태권도를 다녀야 하느니라. 안 됩니다. 그러면 하기는 하겠지만 흥미가 확 떨어져요. 이 친구는 그때 하고 싶은 거, 그래? 너 그럼 이번엔 이걸 하고 싶어? 그러면 태권도 선생님한테 네가 말씀을 드리고 이걸 했다가 네가 또 생각이 바뀌면 이렇게 온다고 말씀을 드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바뀐 걸 수치심을 느끼게 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바뀔 수 있고 호기심 나면 해보는 거야 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근데 즉흥적인 아이를 키우시는 어머님이 야, 난 창피해서 말 못하니까 네가 얘기해. 앞에 창피하게라는 말이 붙어버리면 아이가 수치심을 느껴요. 그래서 즉흥적인 아이는 그때 손바닥 뒤집히듯이 뒤집히는 걸 뭐 해주셔야 돼요? 응원해 주시고 칭찬해 주셔야 돼요. 왜? 이거는 뇌에서 벌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아이가 조금씩 경험하면서 채워질수록 균형을 잡아갑니다. 자, 균형은 뭘로 잡는다? 정서. 너 또 그럴 거야? 너 이거 다닌 지 얼마나 됐다고? 자, 정서가 좋아질 거야, 안 좋아질 거야? 그렇죠. 네가 이번엔 이게 궁금하구나. 그럼 궁금할 수 있지. 정서 좋아지잖아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된다? 즉흥형이 균형형으로 다가갑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지진 않지만. 자, 그 다음 유형은 뭐예요? 집요형입니다. 집요형. 자, 딱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집요형이에요. 의지 굉장히 강해요. 걱정 굉장히 많고요. 의심 많습니다. 잠을 많이 잘까요? 잘 못 잘까요? 잘 못 자요. 아이 키워보시면 얘는 낮잠을 안 자요. 집요형이거나 예민형일 가능성 상당히 99%입니다. 그리고 강박장애에 취약하고 이런 친구들 완벽을 추구해요. 그래서 뭔가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자기가 자기를 들들 볶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기 책상 정리해 놓은 거 엄마가 손대는 거 싫어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규칙을 갖고 딱 집요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이게 뭐니? 하고 엄마가 부채집을 싹 다 꽂아놨잖아요. 공부 안 합니다. 손 탔어. 손 탔어. 이거 공부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아이가 집요형이다. 그러면 책상이 이렇게 어떤 자기 나름의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거니까 아이라고 합의하셔야 돼요. 그럼 엄마가 지우개 가루나 휴지만 치워주면 돼? 그것만 치워줘. 그럼 문제집을 바로 꽂아주는 건 안 돼? 안 돼. 뒤집어 꽂은 것도 내가 이유가 있어. 왼쪽에 쌓아놓은 것도 이유가 있고 오른쪽에 쌓아놓은 것도 이유가 있어. 그리고 쌓아놓을 때도 저도 이렇게 사선으로 쌓아놓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쌓아놓으면 딱 직각으로 예쁘게 쌓아놓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전 사선으로 쌓아놓고 그 책 사이사이에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놔두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기준선이 되는 거예요. 집요한 아이들은 말 그대로 집요해요. 그런데 엄마가 그걸 손으로 탁탁 눌러가고 그 책 등을 쫙 일렬로 깔끔하게 해놓으면 아이는 손 타서 공부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집요한 아이들도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얘네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얘네는 근력 운동을 해야 돼요. 제가 바디빌더잖아요. 24년 동안 운동을 한 이유가 뭘까요? 집요형이기 때문입니다. 집요형은요, 들고 뛰고 단체로 운동하고 공 들고 하는 거 따질색이에요. 집요형은 만약에 단체로 운동하고 승부를 내게 되잖아요. 걔는 그날 집에 안 갑니다. 자기가 이길 때까지.
집요형은 그래요. 그래서 집요형은 단체 운동 그런 것보다 개인 운동. 그리고 무엇보다 얘는 근력을 키워줘야 돼요. 근력을 키운다고 해서 뭐 아이를 막 보디빌더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근육을 움직일 수 있는 운동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집요형 아이들은 밤에 잠을 자요. 안 그러면 집요형 아이들은 잠들지를 못해요. 자다가 깨고 자다가 깨고 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리고 뭐 해야 되냐면요. 얘네는 반드시 비타민 D 같은 걸 보충제를 먹이셔야 됩니다. 아니면 햇빛 쪼이세요. 햇빛 쪼이셔야 되고 아니면 샤프란이나 왜 이렇게 우리 향 중에서 사람을 진정시킬 수 있는 향기 있죠. 얘네는 은근하게 그걸 해줘야 돼요. 강도가 얘네 같은 경우는 앞뒤 일항이 너무나 활성화가 되어 있어 뇌를 딱 찍어보면 항상 뭐예요? 공격 준비. 사냥 나오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긴장도가 높기 때문에 긴장도를 낮춰 주셔야 되고요. 집요형 아이들은 목소리 큰 거 싫어합니다. 집요형 아이들은 엄마가 톤을 밑에를 낮춰 주셔야 돼요. 숙제했니? 잘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숙제했니? 잘까? 이러면 아이가 같이 덩달아 막 흥분하면서 예, 공격적으로 변해요. 예, 그래서 집요형 아이들 역시 집요형 아이들도 탄수화물을 먹으면 이 집요형 아이들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우리 비만인 아이들 중에 의외로 집요형 아이들이 많아요. 비만인 아이들이 늘 긴장도가 높고 잠도 잘 안 오고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막 야식 먹고 그리고 막 짜증나고 힘들 때 막 초콜릿 먹고 사탕 먹고 바로 단 걸 먹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집착합니다. 당연히 살이 찌고 비만이 많은데 그 집요형 아이들의 긴장도를 낮춰주기 위해서 탄수화물을 먹는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탄수화물을 먹으면 살이 쪄요. 살이 찌면 더 우울해져요. 자,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일 때 어떤 탄수화물을 먹어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즉흥형 아이들이 채소형 탄수화물이라면 얘네는 곡물형 탄수화물. 정말 한참 오래 씹어야 되는 탄수화물을 먹여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음식이 아닌 비타민 D라든지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게 해주셔야지 먹는 걸로 나는 스트레스 풀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방, 얘네들 거기에 중독됩니다. 왜? 집요형 아이들은요 탄수화물, 빵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기분 굉장히 좋아지고요. 심지어는 뭐예요? 잠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빵을 한두 개 먹잖아요. 뭐 운전을 하고 있든 공부를 하고 있든 바로 잠들어 버립니다. 기분 너무 좋고요. 그냥 무슨 수면제 먹은 것처럼 졸음이 막 쏟아지고 그냥 자버려요. 여기서 집요형 아이들 탄수화물 잘 골라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예민형 아이들이에요. 자, 예민형 아이들. 이 아이들 키우실 때부터 느낌 딱 오셨을 거예요. 이 친구는 감정이 굉장히 깊고요. 공감 능력 뛰어나요. 엄마가 이유 없이 울면 같이 울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얘네는 부정사고를 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내가 수학시험을 봐야 돼? 수학시험이 어려울 거야? 어려운 시험은 나는 잘 못 봐. 나는 그래서 공부를 해도 안 될 거야. 안 되니까 할 필요가 없을 거야. 그런데 엄마는 자꾸 하라고 할 거야. 이러면서 계속 꼬리를 물고 부정사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사고를 하는 아이들을 하나하나씩 다 뭐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뭐뭐 할 거잖아. 안 될 거잖아. 뭐 하잖아.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엄마가 인내를 갖고 뭐 해줘야 돼요? 너 그게 두렵구나. 네가 그렇게 했을 때 시험을 못 보면 너는 뭐가 가장 두려워? 그리고 그 아이 마음을 인정을 해주고 하나씩 뭐 해주는 거예요? 아이가 만약에 실패할 이유 100가지를 찾잖아요. 100가지가 실패하지 않을 이유를 어머니가 같이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실패할 수 있는 이유 100가지를 찾았네. 그지? 와, 그럼 우린 100가지 대비를 한 거야. 그지? 그러면 네가 내일 시험 볼 때 이 100가지 중에 하나가 분명히 벌어질 거야. 그럼 너는 충분히 뭐 할 수 있어? 대비를 할 수 있어 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친구들 역시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운동 중에 격한 운동은 안 돼요.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요가, 명상, 스트레칭, 이런 거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음악도 가능하면 우리 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명상 음악 같은 거 이런 거 잔잔하게 배경음악으로 깔아주면 아이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공감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너무 슬픈 영화, 너무 슬픈 드라마는 어린 시절에는 같이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너무 격하게 울고 그게 완전히 트라우마처럼 머리에 박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 속에서 벌어진 일을 거의 리얼리티하게 느끼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경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기억을 자꾸 왜곡시킬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예를 들면 즉흥형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과한 액션 영화를 봐도 그냥 그 순간 막 재밌어하고 뒤돌아서면 끝이에요. 그런데 예민한 아이들 같은 경우 너무 잔인한 영화를 보게 되면 아이가 화장실 혼자 못 갑니다. 예, 겁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걸 굉장히 뇌가 리얼리티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민한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 예민한형 아이들은 엄마의 그냥 눈빛 하나, 그렇지 뭐 네가 되겠어, 이 눈빛 하나 아이들이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낍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박하지 않고 뭐 해버려요? 바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키우기 힘드실까요? 어떤 아이가 키우기 힘드실까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 세상에서 저 키우기가 제일 힘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늘 하시는 말씀. 그래서 자기가 무슨 뭐라고 해야 되나 상전을 모시고 사는 것 같았고, 저희 어머니는 저하고 정말 극입니다. 이게 신은 공평하세요. 신은 공평하신 게 나 닮은 자식은 안 줘요. 나의 반대를 주시죠. 왜? 인격 수양하라고. 저희 어머님은 편안하고 인간다우고 정감이 넘치시고 뭘 음식을 해도 많이 해서 나눠주는 스타일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음식을 해도 그람수를 달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항상 손목에 시계 찬 거 보시면 알겠지만 뭐 몇 분 지났네 몇 분 지났네 이거 했어야지 저랬어야지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키우기 힘드셨고, 제 책상에 뭘 이렇게 만지시거나 치우시는 날은 그날 집이 뒤집어지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짜증이 나가고. 예. 자, 어떤 아이가 근데 키우기 힘드냐면 사실 예민형 아이가 키우기 힘들어요. 예민형 아이가 왜 키우기 힘드냐? 사실 저처럼 못된 집요형은 표현을 해요. 표현해요. 나 이거 싫다고 저거 짜증난다고 표현을 해요. 예민형은 표현을 안 해요. 아무 문제 없는지 알아요. 우리 아이는 마냥 착하고 순하고 잘 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뜬구름없이 정말 기가 막힌 행동을 합니다. 객관에는 뭐 한 거예요? 참다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예민형 아이들은 어머니들이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난 모르겠다. 도대체 얘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그럼 단둘이 침대에 딱 누워서 그때 어땠어? 엄마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 칭찬도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아, 네가 상 받았다고 기분 좋게 뛰어왔을 때 너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엄마가 여기가 따뜻해졌어. 너는 그때 가슴이 어땠어?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무뚝뚝한 어머님이 저는 성격상 그런데 부모는 자기를 내세우시면 안 돼요. 세일즈맨 되셔야 합니다. 자, 고객이 오셨는데 고객이 신발 사시겠다는데 난 성격상 무릎은 꿇지. 그러면 하면 안 되죠. 직업은 선택이지만 부모는 뭐예요? 선택이 아니잖아요. 요즘 아이들 그러잖아요. 자기 둘이 좋아서 나 놔놓고서 왜 책임 안 져? 이렇게 나오잖아요. 책임지셔야죠.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고객님을 위해서 본인의 성격과 기질은 내세우시면 안 됩니다. 누구한테 무조건 맞춰주셔야 돼요? 아이한테. 자, 이제 마지막 유형이 뭐예요? 신중형 아이예요. 신중형 아이는 정말 말 그대로 신중합니다. 준비성 철저하고요. 위험한 행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동기부여만 잘 되면요, 이 친구는 쭉 자기가 알아서 쫙 갑니다. 내성적이고. 그 대신에 겉으로 봤을 때는 조용한 것 같은데 마음은 굉장히 분주해요. 마음은 생각이 많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신중형 친구입니다. 또 불만을 느끼게 되면 침착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뭔가 침착하지 못하다? 그럼 뭔가가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불만이야? 그러면 바로 얘기를 하지 못해요. 얘는 한 3, 4일 뒤에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 그 불만조차도 신중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중형 아이들이 지금 여기서 보면 당연히 균형형 아이들이 가장 키우기 쉬우실 거고, 문제는 아이가 균형형이면 누가 문제 일으킨다? 엄마 아빠죠. 아이가 균형형이면 엄마 아빠가 뭘 가능성이 높아요? 즉흥형, 집요형, 요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는 편안하게 뭔가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막 해야 되는데 거기 가야 돼? 학원 바꿔야 되지 않아? 엄마가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신중형 아이들은요,
제가 얘기했지만 겉으로는 굉장히 평온해 보이지만 물속에서는 막 다리를 휘고 있는 백조와 같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중형 사람들은 겉으로 내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성분들 중에 사업 잘 안 되고 일 잘 안 될 때 와이프한테 잘 표현하지 않고 술을 드십니다. 네, 술을 드셔서 일단 마음의 긴장도를 풀고 단순히 잊기 위해서. 자, 쉽게 얘기해서 약물 중독에 빠지기 쉬운 친구들이 신중형이에요. 아까 제가 집요형 친구들이 이 긴장도를 낮추기 위해서 탄수화물을 먹어서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죠. 신중형 친구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해 주지 못하면 약물 의존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커피, 예를 들면 중고등학생들 되면 커피 의외로 많이 마셔요. 그러면서 아이가 나는 공부에 집중하려면 커피를 마셔야 돼. 물론 맞아요. 그런데 마시는 그 강도나 양이 보통 아이들보다 많다? 그럼 아이가 무슨 형이에요? 신중형이에요. 자, 실제로 뭐 멀리 가지 않아도 되고요. 고등학교 2학년인 저희 아들은 신중형에 해당이 돼요. 신중형에다가 얘는 또 뭐까지 가지고 있냐면 신중예민형이에요. 신중예민. 그러니까 하나가 가질 수도 있고 두 개, 세 개가 겹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신중예민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기간이다 공부 안 하면서 커피만 딥다 마십니다. 네. 그리고 책상 정리만 깔끔히 해놓고 거울 보고 앉아 있습니다. 남자아이인데 네, 신중 예민형 아이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속마음을 사고가 좀 생각이 끝날 수 있도록 운동을 시키되 이 친구들의 운동은 혈압수가 145 이상 되는 격한 운동을 시키셔야 돼요. 격한 운동. 심장이 많이 뛸 수 있는 운동. 그러니까 달리기, 수영 이런 거. 그리고 신중형 아이들은요 의외로 팀워크가 좋아요. 그래서 팀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운동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팀워크 운동, 뭐 농구, 축구 이런 거 해보면 팀에서도 인기가 많아요. 신중하게 게임을 진행을 하면서 막 나서지 않으면서도 적재적소에 자기 활동을 펼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내 유형에 따라서